영숙님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영숙님이 되게 예뻤어요. 선택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만들어서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나눠줬대요. 음대 출신이고요. 성향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고마워 이 한마디를 듣기를 되게 원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해서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다 따라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성격 심리학에서 봤을 때 욕망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내가 베품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그냥 따라주길 바라는,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길 바라는 기본적인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 연애 상대가 전 남편이었고 너무 남편이 좋았대요. 그 남자를 잡으려고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해서 전 남편 사무실로 그냥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대요. 근데 남편은 결혼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밀어붙이면 결혼을 할 것 같아서 프로포즈도 본인이 했대요. 엄청 좋아한 거죠. 근데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보통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건 어쨌든 거짓말의 영역이거든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건 그러면 바람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맥락상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게, 결혼도 본인이 추진을 했고 본인이 상견례 진행을 했고 본인이 좋아서 수주를 해서 남자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본인이 일을 해가면서 결혼에 성공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크게 애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애정이 없다는 얘기는 눈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측하건대 바람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그게 아니라면 경제적인 뭔가 거짓말,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영숙의 이상형은 저보다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든든한 버팀목같이 중심이 확실한 사람을 원해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혼을 하신 분들이 어떤 이상형을 갖고 있고 어떤 건 기피해요를 잘 들어보면 이전 결혼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지금의 이상형 혹은 지금의 기대치로 나타나요. 돌싱들은. 그래서 요 이야기만 봤을 때 든든한 버팀목같이 중심이 확실한 사람을 원해요. 라는 얘기는 중심이 남자가 흔들렸었다는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이잖아요.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해도 남자가 중심 축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어쨌든 아이를 키워야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면 남자는 이 가정을 책임을 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든든한 버팀목같이 중심이 확실한 사람을 원해요 라는 말로 추정하건 이 사람은, 전 남편은 든든한 버팀목같이 중심이 확실하지 않았어. 중심이 흔들렸어.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이 얘기는 전 남편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너무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행간이 해석이 돼요. 출연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래요. 이 친구는 가정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는 남자를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플러팅을 했다고 해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플러팅을 해도 모르는 여자들이 대부분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두 번째 연애 만에 결혼했으니 연애 경험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영숙이 엄청 순수하고 남자가 나빠요 이렇게 흑백구 들어가면 안 돼요. 남녀 간의 그 이혼 스토리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숙이 연애 경험이 없어 보인다.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자꾸 고장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막 급발진도 하고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서 불안감에 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불안감이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91년생 35살이고요. 빨리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 상태잖아요. 아이가 없는 35살의 여자는요, 결혼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있는 남자도 아이 없는 여자를 원하고요. 돌싱을. 아이를 키워도 아이를 안 키워도 모든 남자가 원하는 게 누구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고 낳아본 적이 없는 돌싱 여자다. 딱 거기에 들어가요. 영숙이. 그래서 영숙은 결혼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심지어 영숙은 예뻐.
심지어 영숙의 성격은 막 베푸는 성격이야. 이 성격도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영숙 같은 성격의 영숙 같은 아이 없는 돌싱은 결혼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인기 많은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에서 음악대학 성악과 미혼시장에서 영숙이 인기가 있나요? 미혼시장에서는 인기가 엄청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는 자기가 미혼이어도 여자가 돌싱인데 아이가 없으면 그것까지는 품습니다. 그래서 미혼들한테 소개를 받았을 때 돌싱인 거 알고 소개를 안 받아요, 기분 나빠요 하는 남자들이 조금 더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아이가 있는 돌싱, 아이가 없는 돌싱, 아이를 키우는 돌싱, 미혼 모두 다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거절보다 수락이 더 높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돌싱은요,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돌싱이든 미혼이든. 무대 활동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프리랜서 사회자 일도 병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서 불안한 거죠. 파페라는 비주얼이 중요하다 보니까 감량을 많이 했대요. 10년에 걸쳐서 감량을 했고 유지 중이고 130kg까지 나갔대요. 와, 대단하다. 74kg를 감량을 했대요. 와, 사람 2명이 빠져나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비포 애프터도 이제 나오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공연이 이제 뚜껑 기면서 결혼을 했고 남편을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녔대요.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여자가 쫓아다녀서 결혼을 한 케이스하고 남자가 쫓아다녀서 결혼할 케이스 중에서 누가 결혼 유지율이나 행복감이 더 높을까요? 어때요? 남자가 더 좋아하는 커플이 더 오래 갈까요? 여자가 더 좋아하는 커플이 더 오래 갈까요? 정답은요, 남자가 좋아하는 연애와 결혼이 더 오래 간다. 여자가 더 좋아하는 연애와 결혼을 더 오래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희한하게 여자는요, 남자가 계속 대시를 하면 여자는 못 이기는 척 넘어가고, 그리고 여자 중에 자아가 너무 세지 않는 이상 남자가 대시를 하면 너무 자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무책임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여자는 웬만하면 오래 지켜보다가 마음을 열어요. 근데 남자는 첫눈에 이 여자가 괜찮지 않으면 남자의 머릿속에 여자의 존재가 지워져. 그래서 남자가 더 좋아해야 연애와 결혼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영숙 같은 경우는 본인이 따라다니고 본인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갔잖아요. 그러니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고 다른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그래서 전 남편을 꼬시려고 이제 일감도 직접 따내고 그 남자네 회사로 들어가고 상대방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웨딩홀도 혼자 계약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목줄 끌려서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당한 거지 지금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 영숙의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했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은 거야.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이 커플 같은 경우는 결국은 헤어지고 그리고 돌싱이 됐고 아이를 낳지 않았고, 내가 음악을 그만둘 테니 네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오면서 또 술을 사오는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혼 사유가 이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게 사실은 이혼 사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앞에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가 터졌고 공연이 사라졌고 남자도 음악을 하는 것 같고 여자도 음악을 했는데 둘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 여자가 그만두고 너의 일을 응원한다 그러고 빠져준 것 같아요. 생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말부부 생활을 했어. 근데 주말부부 하면 꼭 문제는 생겨. 그리고 나서 지난해 법정인 혼인관계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면서 남자가 술을 계속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여기에서 좀 드네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오면서 또 술을 사온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빠진 것 같아요. 일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한 것 같기도 하고. 이혼에 대한 사유는 잘 몰라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리고 아이는 없다. 실제 결혼 생활은 4년 정도 했고요. 종교는 기독교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종교가 기독교면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는데, 저는 기독교만 만날래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주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매주 헌금을 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상대가 기독교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 11조까지는 안 내거든요. 그냥 헌금 정도 좀 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긴 하지만 날라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진짜 거의 한 80%에서 90% 분들이 저 상대방이 종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싫어요. 근데 내가 또 한번 물어봐요. 기독교인데 그냥 무늬만 기독교래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그럼 뭐가 싫어요? 전도가 싫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게 싫어요. 헌금 11조 내는 게 싫어요. 근데 11조도 본인이 벌어서 11조 내는 건 괜찮은데 내 돈에서 내는 건 싫어요. 이 얘기가 아주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독교이신데 내가 결정사에서 혹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종교에 이제 기대서 그 힘듦을 극복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영성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혼자 교회를 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혼자 영성을 관리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11조는 안 되고요. 전도하는 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종교 기독교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든 뭐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인생에서 되게 힘든 일을 경험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나간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의 인생에서 있는 그런 힘듦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종교 생활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종교는 기독교고, 그렇지만 강요는 안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강요는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남녀 관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방식이 내 생활 습관이 이러니 내 생활 습관을 너도 따라, 이건 존중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이 나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요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특히 무교인 것조차 인정을 하고, 나는 내 종교를 갖겠다. 근데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각자의 바운더리나 각자의 생활 습관을 존중해 준다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결혼해도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커플이 항상 문제가 일어나냐면, 누구 한 명이 절에 가자, 성당에 가자, 아니면 교회에 가자라고 상대방한테 설득을 해서 강요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정 내에 있다면 이런 집안은 반드시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는 것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사고방식임을 종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절대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영숙이 하는 얘기가, 성가대에서 활동하는 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행 가거나 개인 일정이 있을 때 교회 빠질 때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가야 돼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도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안 갈 수는 있는데 여행지에서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쨌든 기독교이면서 성가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교회를 안 나가니 그냥 교회를 저 혼자 믿을게요, 요거를 이제 어필하는 거고요.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세계의 아이를 꼭 낳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수가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잠깐 쉬었다가 감정을 정리한 후에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싱이라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영숙은 결혼의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남자가 아이가 없는 돌싱인 영수나 광수하고 아이가 없는 돌싱인 동일한 영숙이나 옥순하고 차이가 있을까? 글쎄요. 이런 커플들 같은 경우는 돌싱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가 없는 돌싱이에요. 가장 인기가 많고요. 대신 미혼하고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혼은 돌싱 소개받으면 기분 나빠하고요. 돌싱이 미혼 소개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진짜 희한하죠? 서로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돌싱이 미운 소개받아도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돌싱 시장에서는 아이가 없는 돌싱들은 인기가 많다. 영숙이 결정사에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A에서 A-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스펙 다 빼고 아이가 없는 돌싱이면서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 캐릭터는 결정사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소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돌싱들을 다 소개받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돌싱이어도 내가 아이가 없으면 아이 있는 남자를 수락하지 않는다.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없는 돌싱 학벌도 한양대요. 35이에요. 그러면 인기 엄청 많죠. 그래서 나이대만 맞다면 재혼시장에서는 영숙과 같은 아이 없는 돌싱의 한양대 성악가를 나온 분들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남자한테 경제력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벌면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 봤을 때 괜찮네 일단 플러스 요인이고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이제 출산이에요. 솔직히 재혼시장에서 이 영숙님이 아이가 없으면 아이 없는 돌싱의 출산을 생각을 하고 출산을 되게 간절히 원하는 영수 같은 캐릭터는 영숙 같은 캐릭터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 영수도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이 없는 돌싱들을 주로 아마 만나려고 할 건데 어쨌든 영수 같은 경우는 아이 없는 영숙이나 아이 없는 옥순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영숙 같은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막 퍼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유형에서 배려심이 높고 상대방을 뭔가 케어해주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성격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성격 유형이에요. 남녀 관계에서.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유형이긴 합니다. 근데 재미는 없어요. 잘 맞춰준 성격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어요. 이 영숙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영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영숙이 막 엄청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추진하면 남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소개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상대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맨날 전화해. 어때요? 느낌이? 되게 부담스럽죠. 영숙님의 행동들이 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남녀관계에서 그런 행동들이 전 남편한테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영숙님은 심리학적으로 의존적인 조력자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낌없이 베풀고 그리고 관계를 베풀면서 주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베풀고 주도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라는 가치를 확인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관계라는 게 전 남편 남자하고 나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계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혼자 어필하고 주도하고 리드하고 상견례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까지 해서 본인이 막 이끌어 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남자 입장에서 고맙다기보다 숨 막혀. 바꿔 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영숙이 되게 집착형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남자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헌신이 너무 과해 보이는 영역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이제 확정 짓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어필이나 일방적인 베푸는 관계, 주도하는 관계를 전 남편한테 했다라는 것. 그게 사실 어쩌면 되게 헌신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부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 이런 분한테 추천하는 남자 상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프리랜서면 상대 배우자로는 안정적인 직장인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많고요. 남자가 프리랜서면 남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여자를 원하는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영숙님 같은 경우는 아마 안정적인 직장인을 원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영숙님 자체가 한양대를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여자가
거기다가 학벌이 인서울이면 여자가 원하는 남자 학벌이 인서울 이상일 경우들이 조금 더 많더라. 그래서 똑똑한 남자를 원한다는 건 학벌을 보건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의 사회적 성취를 보건 이런 걸 보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벌이나 능력을 보는 편일 것 같아요, 영숙님은. 어쨌든 영숙님 같은 아이 없는 돌싱은 인기가 많으니 외모는 일단 두 번째 치고 좀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으신 분한테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돌싱 32기에서는 영숙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광수 아니면 영수예요. 근데 영수가 나이가 훨씬 더 나이 차이가 많고 요렇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캐릭터는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아마 좀 편안하게 만나지 않을까. 근데 영숙이요, 캐릭터가 얼굴도 사실 예쁘고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 노래를 하고 직업이 되게 명확하고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남자분들이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이 연애 시장에서 혹은 재혼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너무 몰라서 그래서 도매급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후려쳐서 제대로 연애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영숙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